송광사의 한 외국인 스님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삼보일배에 나섰습니다. 석 달간 길에서 먹고 자며 서울까지 약 350km의 거리를 순례합니다. 영남 북부 불교 문화의 보고 고운사가 보존해온 성보 230여 점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 조성된 봉정사와 보광사, 목조 관음보살좌상이 사찰 밖으로 첫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불교 소재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2022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가 어제부터 나흘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32개국에서 제작된 100여 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조계사 설림원이 선지식 초청 철야 용맹정진 대법회를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대원대종사가 감로법문으로 법회 참석 대중들의 깨달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문광스님의 미국 순회 강의 연속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미 한인과 불자들은 스님의 강의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는 자존의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중강당에서 3년 만에 대면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사장 성우 스님은 무한 경쟁 속에서도 이웃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 총림 송광사의 한 외국인 스님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삼보일배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순천 송광사에서 시작한 스님은 석 달간 길에서 먹고 자며 서울 조계사까지 약 350km의 먼 거리를 삼보일배로 순례할 예정입니다.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정관 스님의 도전에 김민수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한여름 땡볕이 내리쬐는 전남 곡성의 목사동길. 차들이 쌩쌩 지나는 도로 위에서 한 출가 수행자가 홀로 수레를 끌며 세 걸음 내딛고 절하기를 반복합니다. 온몸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흐트러짐 없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맡기며 먼 길을 묵묵히 헤쳐나갑니다. 이 파란 눈의 수행자는 2009년 한국 불교의 귀의에 구족기까지 받은 순천 송광사 정관 스님입니다. 행자 생활 끝나고 다시 그렇게 큰 의심이 났어요. 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한국에 출가해서 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해요. 이건 아마 인연 때문에 그냥 인연. 체코가 고향인 정관 스님이 삼보일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이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지난 하한거 결제 기간 내내 선원에서 전쟁을 화두로 들었고 피해 아동들을 돕기 위해 3개월 동안 삼보일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죽었어요. 또 미사일 때문에 또 나이가 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그냥 안 나왔어. 그냥 삼보일배 해야지. 그렇게 화두처럼 대답 나왔어요. 지금 3개월 동안 삼보일배 합니다. 먹고 자는 문제는 텐트와 의복, 간단한 먹거리 등을 작은 손수레에 싣고 다니며 길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송광사를 출발해 10일 넘게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정관 스님은 이제 가슴속에 대자대비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됐다고 말합니다. 삼보일배 할 때 나도 생각 많이 나요. 나는 여기서 왜 삼보일배 하니까. 나는 정말 바보야. 그 생각 끝나고 나중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나요. 아주 부끄러운 대자대비 마음이만 나요. 그거만 남았습니다. 조계 총림방장 현봉대종사를 비롯한 사부대중은 정관 스님이 세운 원력을 존중하며 뒤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길에서 만난 수행자의 원대한 발언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한국 불교에 대한 존경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한여름에 바깥에 낮에는 있기도 힘든 날씨에 저렇게 삼보일배를 하면서 걸어가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 염원이 크면 저렇게 하실까. 그 원이 꼭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정말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한국 할머니 불자들이 삼천배하는 모습을 보고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정관 스님. 젊은 보살님도 그냥 집에 가요. 할머니도 60, 70 나이 있는 보살님도 계속 열심히 해요. 삼천배까지. 할머니들 때문에 그렇게 잘 배웠어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어요. 11월 12일까지 이어지는 평화를 위한 여정에 불자들이 각자 기도로 동참하길 바라며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부석사와 봉정사를 말사로 두고 있는 영남 북부 불교문화의 보고 고운사가 소중하게 보존해온 성보 230여 점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 조성된 봉정사와 보광사 목조 관음보살좌상은 사찰 밖으로 첫 나들이에 나서 불교 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화려한 보관이 한번 끌었던 시선을 쉽게 놓아주지 않고 붙들어맵니다. 여러 장의 얇은 금속판을 덧붙여 연당 초문을 새기고 보관 끝에는 화연 보주를 장식해 귀족적인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안동 보광사와 봉정사 목조 관음보살 좌상입니다. 1000년 전 고려시대에 조성된 두 부처님이 사찰 밖으로 첫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5번째 교구본사 특별전으로 등운산 고운사 성보 230여 점을 전시하고 어제 개막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고운사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조명한 적은 흔치가 않았습니다. 이번 특별전으로 고운사의 숨겨진 이야기와 성부가 많은 이들에게 재조명되길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연수전을 비롯해 왕실 원당으로 관련 문화재와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운사뿐 아니라 봉정사와 부석사 등 수말사의 성보 문화재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유물들이라며 특별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루게 다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고운사 본말사의 성보가 전하는 감동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고운사의 성보들은 의상대사의 창건, 최치원의 중건 기록과 사명대사의 호국불교 역사, 그리고 최근의 환지본 저한 42수 관음보살도 등 한국 불교의 역사적 흐름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운사는 조계종 25 교구본사 가운데 유일하게 두 곳의 말사를 세계유산으로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소장처로 알려진 광흥사와 언해본을 판각한 희방사 등 굵직굵직한 우리 역사의 순간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소장 문화재도 특별합니다. 우리 16교구는 천년 고찰을 가지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성원에 등재된 부석사와 봉정사를 말사로 두고 있는 불교와 민족문화의 보고입니다. 절박 첫 나들이에 나선 두 관음보살 좌상과 함께 1701년에 제작된 후 도난됐다가 지난해 환수한 아미타불회도 역시 최초로 전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외에도 고운사 석가불 좌상과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 및 시황상을 비롯해 영남 북부의 고려시대 인쇄문화를 보여주는 봉정사 월인석보 등 보물 11건과 고운사 본발사 성보 97건 23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 홍보대사 이원정 씨도 개막식에 참석해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고운사의 선업이 부처님의 가표와 함께 여러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나가서 우리 조계사 박물관의 이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 여러 대중들에게 퍼져나가기를. 특히 개막식과 함께 공개한 보물 영주 부석사 오불의 괴불을 시작으로 봉정사 영산회 괴불, 축서사 괴불을 특별전이 이어지는 11월까지 차례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불교 소재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련됐습니다. 2022 세계의화 국제불교영화제가 어제부터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32개국에서 제작된 100여 편의 영화를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은 영화제 개막식,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 상영관 안으로 스님과 제가불자들이 줄을 지어 들어섭니다. 32개국에서 제작된 100여 편의 불교 소재 영화를 선보이는 세계 1화 국제불교 영화제에 참여하기 위한 행렬입니다.
지난해보다 2배가량 커진 영화제 규모에 관람객들의 기대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영화제가 있었는데 못 와서 올해는 시간을 내서 꼭 보러 왔습니다. 불교 영화제가 널리 보급되어서 많은 분들이 불교 영화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오후 대한극장 7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주윤식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 이사장, 윤성희 동국대 총장,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등 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영화제가 불교 문화를 저변에 확산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국제불교 영화제는 지난해보다 다양한 국가와 훌륭한 작품들을 준비하였답니다. 소중한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제를 구분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영화제 개막은 중년의 두 남성이 속세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좌충우돌을 겪는 김성환 감독의 오늘 출가합니다가 장식했습니다. 영화제는 오는 28일까지 대한극장에서 이어지며 마지막 날 오후 6시 광우스님 토크 콘서트와 상월결사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여정을 담은 길 위에서 길을 묻다 상영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열리면서 주최 측은 신인 감독 발굴과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는 국제 행사로 발돋움하도록 보다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불교 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불교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점차 체계적인 모습을 갖춰가는 세계 1화 국제불교 영화제가 문화포교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대한극장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간화선을 공부하는 제가불자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참선 수행에 나섰습니다. 조계사 선림원이 선지식 초청 철야 용맹정진 대법회를 3년 만에 재개했는데요. 조계종 원로의장 대원대종사가 감로법문으로 대중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늦은 밤 서울 조계사 대웅전이 제가불자들의 수행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공부하는 불자들인데 저마다의 화두를 들고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에 나섰습니다. 선지식을 찾아가 법을 묻고 그 법에 대한 참고를 통해 의단을 풀고 다시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이 올바른 수행 방법입니다. 부디 깨달음을 향한 간절함을 가득 채워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용맹정진에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에게 감로법문을 정하고 선지식은 선문답으로 대중들을 일깨웁니다. 선이 어떻다 말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로 저 자신도 큰 허물을 짊어지게 되고 참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반, 즉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한 것. 대원 대종사는 이를 위해 항상 번뇌와 망상이라는 이름의 도적을 경계해야 한다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화두가 안 된 사람은, 일념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건 죽은 물건이요. 사형을 당한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일념의 화두가 성성이 쭉 잘 이루어지면 그대로 망상이 없어집니다. 조계사 설림원이 마련한 선지식 초청 철야 용맹정진 대법회, 간화선 교육과 실참을 통해 나와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문을 열어 매년 법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역경기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럴 때 눈 밝은 서성인 선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른 선지식을 만나는 일은 도의 전체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로지 화두 일념으로 참선 수행의 길에 오른 제가불자들, 깨달음을 향해 더욱 정진하는 건 물론 간화선의 대중화와 활성화, 수행의 내실화에도 심써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미주 현대불교 창간 33주년을 기념해 열린 문광 스님의 미국 순회 강의 연속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님은 K-팝, K-무비, K-푸드 등 세계를 강타한 한국 문화 콘텐츠의 뿌리에 불교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미 한인과 불자들은 스님의 강의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는 자존의 시간이었다고 반겼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미주 현대불교 창간 33주년을 기념해 지난 3일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산호세를 시작으로 LA와 미국 동부의 뉴저지까지 보름 동안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문광 스님의 한류의 원천과 한국인을 주제로 한 순회 강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K-팝과 K-무비, K-푸드와 같은 한국의 문화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류의 근원을 찾아 나선 이번 문광 스님의 순회 강연은 재미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문광 스님은 한류의 시작은 19세기 말 조선인의 이민으로 이미 시작됐으며 이들이 한류의 선봉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한인들의 정신적 근간을 정과 해를 함께 닦는 불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한국인의 정신문화에서 찾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생겼지만 사실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광 스님의 이번 순회 강연은 미주 현대불교의 창간 33주년을 맞아 김영건 발행인의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1989년 창간에 미국 사회에 한국 불교를 전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온 김영건 발행인은 BTN의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문광 스님의 강의를 접하고 직접 한국으로 와 문광 스님을 초청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감명이 깊었고 감동적이어서 저 스님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강연을 주최하면 불교의 저변을 확대하고 불교의 가치를 높이는 강연이가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교포 불자들을 결집시키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문서포교로 33년의 열정을 다해온 미주 현대불교는 이번 문광 스님의 강연으로 한국 불교의 저변 확대는 물론 미주 한국불교 역사 박물관 건립과 청소년 교류 등 한국 불교와의 가교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척박한 환경에서 사찰과 한글 학교를 운영하며 한인들의 정신적 안식처를 마련하고 있는 뉴저지 원적사는 이번 강연이 교민들의 활발한 수행으로 이어지길 기원했습니다. 강의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 후에 스님 강의를 막 찾아보고 또 공부하고 그런 계기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저변을 확대를 해서 모든 대상들을 위한 그 불교 이런 법회를 또 문화 행사. 한편 숭산 스님이 설립한 프로비던스 젠 센터를 비롯해 미국의 다양한 선센터와 사찰을 둘러본 문광 스님은 정신혁명의 미래상을 미국 불교의 현재에서 찾았습니다. All welcome. 누구나 다 와서 여기에서 명상하라. 정신의 혁명과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미래상이 아닌가. 미주 현대불교 창간 33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이번 문광 스님의 초청 순회 강연은 오는 10월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며 내년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3년 만에 교정이 졸업복을 입은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동국대학교가 대면 학위 졸업식을 연 건데요. 부처님 자비 정신을 발판으로 사회에 진출한 학생들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서늘한 소나기가 내리던 지난 25일, 동국대학교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상징하는 주황색 졸업복을 입고 가족, 친구들과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받았던 긍정적인 영향들, 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웃들, 후배들한테 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중강당에서 3년 만에 대면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가을 학위 수여식으로 학사 1242명, 석사 546명, 박사 105명 등 총 1893명의 학생이 동국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무한 경쟁 속에서도 이웃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길 당부하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습니다. 다른 가치관과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협조하고 조율해 나가는 스케일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건학위원회 출범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동국대 윤성희 총장은 많은 변화 속에서도 융복합 인재로 거듭난 학생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졸업 이후에도 자랑스러운 모교가 되기 위해 교육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취가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큰 자양분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합니다. 명예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학이념인 불교정신과 자비의 마음으로 동국대의 명예를 높이는 데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 우리 한국불교의 명예를 높이는데 저도 오늘 주신 이 무거운 박사모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총장 공로상, 총동창회장 공로상, 성적 우수상 수여식도 함께 열려 학생들의 빛나는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학교 문을 나서 새로운 도약을 앞둔 동국대 졸업생들의 표정엔 동국인으로서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한마음선언 부산지원이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20번째로 동참했습니다. 한마음선언 부산지원은 어제 부산광역시 출신 동국대 학생 10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부산지원장 해도스님을 대신해 전달식에 참석한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장 진명스님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동관스님은 가장 큰 불심을 지닌 지역에서 온 학생들인 만큼 이번 장학금이 학업 정진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일부 불교단체가 건학위원회의 활동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동국대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학위는 지난 2021년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고문으로 출범한 이래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과 동국 건학장학을 신설해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오프라인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 취업 걱정 없는 대학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26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